사과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사과를 잘못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사과를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수분이 약 85%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속의 수분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하루 권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죠. 또한 과당, 포도당, 설탕 등을 합친 당분이 약 10%에서 24% 정도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 공급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없는 건 물론 식이섬유, 칼륨, 칼슘, 철분, 엽산 등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답니다. 더불어 비타민 A, B, C,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니아신, 레티놀 등의 다양한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줘요. 사과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이런 사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런 경우를 독사과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독사과가 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을 때 보통은 한 번에 다 먹는 게 좋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몇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아까운 마음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사과의 껍질은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껍질이 손상되거나 잘려나가게 되면 사과 내부가 공기와 접촉하게 되어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 먹고 남은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사과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답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반란군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의 세포나 DNA를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초래하거나 우리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적당한 양이 생성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처럼 작동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녀석들을 파괴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조용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암, 노화, 신장질환 등등.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사과를 먹을 때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거나 소금물이나 설탕물, 식초에 담가 놓거나 레몬즙을 뿌리는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사과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사과의 맛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는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서 바로 먹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러니 미리 잘라놓지 말고 사과를 먹고 싶을 때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맛있게 드세요. 사과의 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씹히면 사이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나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으악, 그럼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씨까지 씹어 먹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성인이라면 사과 10개의 씨를 모두 씹어야 독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사과 씨를 씹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과를 먹을 때는 꼭 씨를 제거해 주세요. 예전에는 사과를 더 맛있게 보이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해 매끈하고 반짝이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동 파라핀이 몸에 흡수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과수원에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사과가 너무나도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왁스가 칠해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사과를 먹을 때는 과일 전용 세제로 왁스를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가 놓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면 돼요. 사과 껍질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노인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조금 다르답니다.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발견하셨다면 그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왁스 코팅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과를 사실 때부터 왁스 코팅이 안 된 사과를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럼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원래의 맛 그대로 사과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소화를 돕고 팩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유기산이란 말 그대로 산의 한 종류라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고 식이섬유는 복부가 팽창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사과를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속 불편함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잠을 깊게 자는데 방해가 되고 결국에는 피곤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사과를 먹을 때는 조금만 먹거나 소화가 잘 되는 시간에 먹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사과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저녁에 늦게 먹는 음식은 수면의 질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좀 약한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소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과를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사과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보통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화의 부담을 줄이고 푹 자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일 사과를 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사과는 우리 몸의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사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촉진해줘요.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 연구팀이 사과의 주성분인 팩틴이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만 사과나 사과 주스와 같이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 먹이를 장기간 주었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사과를 먹은 쥐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박테리아들은 단산 지방산을 만들어서 장내의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장내막 세포의 중요한 연료가 되는 부티르산이라는 화학물질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티르산은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꼭 섭취해야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과는 우리 몸의 장 건강을 지키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인 51명을 3그룹으로 나눠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사과 한 알씩 먹는 거로, 두 번째 그룹은 사과 한 알에 들어있는 분량의 폴리페놀이 들어간 보충제 캡슐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가짜 보충제를 먹었답니다. 그 결과 매일 사과를 먹은 첫 번째 그룹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 세 번째 그룹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실험 결과를 보니 사과를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걸로도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혈관 질환 걱정을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사과 한 알씩 먹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사과는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줘요.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거나 고혈당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알파 글루코시다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 이미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18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 리스크와 식사 형태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사과나 포도,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3%나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과 한 알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다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서는 폴리페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폴리페놀이 인슐린 생성을 자극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식단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폴리페놀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사과인 거죠.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생성을 돕고 혈당 변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과 한 알씩 꼭 먹는 걸 추천해드려요. 단순히 맛있는 과일 먹는 건 넘어 우리 건강을 챙기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사과는 항암 효과도 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펙틴은 대장암 예방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켜주고 붉은색 사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은 대장 내부에서 항암물질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해요.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플로레틴, 다당류는 대장암 완화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사과 추출물을 먹이고 다른 한 그룹은 먹이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사과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그룹에서는 81%에서 치명적인 유방암인 선암이 발생했지만 사과 추출물을 먹인 그룹에서는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래서 매일 사과 한 알씩 먹는 것이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사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덕분이에요. 피토케미컬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 중에는 플라보노이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종양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 사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 매일 사과 한 알씩 꼭 먹는 걸 잊지 마세요. 사과 속에 숨어있는 피토케미컬이 우리 몸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사과는 변비 예방과 피부 미용,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펙틴은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증가하는 지방질을 흡수해서 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아침에 장운동이 활발할 때 식전에 사과를 먹으면 심한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펙틴 성분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한국과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펙틴을 섭취하면 알레르기나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과를 먹음으로써 사람 몸속에 유익한 비피더스균 비율이 섭취 전에 비해 1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비피더스균은 장내 유해균의 발육을 억제하고 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가 늘어나고 변의 상태도 좋아져요. 식이섬유나 수분의 양이 증가하면서 변의 상태가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사과에는 이 펙틴 외에도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랍니다. 국립식품연구소 연구팀이 사과와 복숭아 같은 폴리페놀 성분을 따로 추출할 수 없는 과일을 분석한 결과 폴리페놀을 추출할 수 있는 포도보다 사과가 최대 5배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폴리페놀은 산화를 억제하는 활동을 하며 항암, 미백, 노화 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사과 추출물에 대한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과는 항산화, 미백, 주름 개선 등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를 원한다면 매일 사과를 꼭 먹어야겠어요. 다섯 번째로 사과는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호흡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미생물, 꽃가루, 황사, 바이러스 등 여러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은 이런 외부의 병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감기나 독감,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서 사과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이에요. 매일 사과 한 알씩 꼭 먹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한 몸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사과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사과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프로시아니딘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호흡기의 기능을 향상해줘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사과만 먹어도 천식 발생 위험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천식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호흡기 건강은 물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6번째로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도움을 준답니다. 사과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포만감에 비해 사과의 칼로리는 낮아요.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이 소화를 늦추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사과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의 포도당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포도당 상황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서 체질이 변하게 되는데 사과를 먹으면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에도 정말 좋답니다. 7번째,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사과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과 속의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아주어 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좋아요. 더구나 사과에는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졸중 발병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4주 만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과를 먹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사과 하나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사과가 우리 몸에 좋은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